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소녀는 태어났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밑에서 마약쟁이 엄마는 작은 소녀를 품에 안은 순간 삶의 희망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못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소녀가 될 때쯤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사람들은 남겨진 소녀를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비실비실해 보이는 그녀를 매우 못마땅해 했고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새도 없이 밤낮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몸으로 이를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원장은 아이에게 파란 약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파란 약을 먹자 기계처럼 지치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시간 외에 소녀에게 어떤 자유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몸이 자랄수록 소녀의 손에 쥐어지는 파란 약의 개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소녀는 마치 성냥개비처럼 작은 몸을 태워 공장의 빛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원장은 이제 그녀를 내보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을 더 많이 먹여야 하는 소녀보다 적게 먹이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원장은 그녀에게 푼돈을 쥐어주고 보육원에서 쫓아냈습니다. 10년 만에 주어진 자유 그리고 또렷한 정신은 소녀에게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몽롱한 정신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더 편안했기에 그녀는 파란 약이 필요했습니다. 괜스레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건 성냥밖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dun이 쌓인 길바닥에 앉아 성냥을 하나 피웠습니다. 성냥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파란 약을 먹고 싶어요. 소녀가 환상 속에 젖어 있는 동안 거리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졌고 저 멀리 밝게 빛나는 집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비틀비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원장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문을 쿵쿵 두드리며 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은 소녀를 보자 벌레를 본 것처럼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소녀는 애원했습니다. 파란 약을 주세요. 이제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잠시 고민하던 원장은 파란 약이 가득 담긴 봉투를 소녀의 발치에 던져주고는 말했습니다. 네 엄마도 약쟁이였다지?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네. 쓸모없는 것.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소녀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소녀는 파란 약을 몽땅 먹어치웠습니다. 금세 몽롱하게 흐려진 시야에 소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원장님이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소녀는 마지막 남은 성냥을 태워버렸습니다. 해석. 소녀는 엄마를 잃고 들어간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악마 같은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내내 소녀는 약을 먹으면서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그녀를 원장은 매몰차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소녀는 거리에서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자신의 처지에 대비되는 원장의 행복한 웃는 모습을 보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원장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하며 자신을 끝까지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약에 잔뜩 취한 그녀는 결국 원장을 죽였고 원장이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며 그의 집을 거대한 성냥으로 삼아 활활 태워버렸습니다.